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지금부터 청소년 복지론 제3장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아마 이번 시간에는 3장 4장이 아마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3장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측면입니다. 자,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동이 어떤 사회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문화 전반에도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들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해 오던 이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역할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가운데 청소년은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다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환경과 가정의 변화 안에서 청소년의 혼란을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복지의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그동안에 아동에 포함되어 설명되거나, 이 아동에 포함되어서 설명되거나, 그리고 아동의 연상선에서 우리가 이해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소년이 이 아동이나 성이나 포함되지 못하는 이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이 아동과는 구별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 성장과 발달은 청소년의 이 개인과 그 가족을 넘어서 국가의 성장과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역시 새롭게 이제 인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청소년의 이 모습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 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이런 관심이 대두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올바른 이 교육과 건전한 사회 규범을 익히는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건전한 사회의 어떤 생활적인 활동과, 그리고 폭넓은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질을 갖춘 준비된 인적 자원을 청소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의 이제 인식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동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이 청소년에 대한 이 학문적이고 실천적 관심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육성과 성장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의 적극적인 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동시에 청소년의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복지적 이런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가정적인 측면입니다. 가정은 청소년이 만나게 되는 어떤 최초의 환경이다. 최초의 환경으로서 청소년의 이 성장 과정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청소년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은 이 실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어떤 이 기능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어떤 가족화라든지 취업 여성의 증가,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가족의 양육 기능의 어떤 면에서는 약화,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양육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가정이 이제 조선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세터민 가정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정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정이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족 문제의 욕구를 이제는 가져오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가족의 이제 핵가족화 이런 어떤 그 취업 여성이 증가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이제 가족의 양육화가 이제 약화됐다. 그러므로서 이제 그 약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가족 문화와 가족 문제와 욕구가 이제 그 욕구를 이제 가져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역할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던 여성의 어떤 이 취업률의 증가로 인해서 맞벌이 이제 가정이 증가됐잖아요. 맞벌이 가정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핵가족화 경향이 이제는 이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해서 자,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양육과 보호는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혼율의 증가함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선 가정, 구조적 결손 증가, 빈곤 가정, 부모의 양육 방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가족 해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족은 이러한 물리적 형태의 가족 결손은 가정의 어떤 그 기능적 결손으로도 이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적 결손을 통해서 가정은 어떤 이런 어떤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체 가정 청소년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행동상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족 해체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유형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가족 형체에 따른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여기에 따른 지원과 이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가정 내부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청소년 이러한 어떤 그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청소년을 돌봅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위탁가정이라든지 양육시설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어떤 그런 복지적 개입이 이제 요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어떤 그런 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자꾸 이제 해체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가족의 형태가 이제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의 이제 어떤 복지적 개입이 이제 요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단계가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어떤 급격한 신체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의 혼란 그리고 성적 중심의 획일화된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적 중심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킨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그다음에 공동체가 붕괴된 어떤 지역 사회,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학원 및 성적의 고민, 그 다음에 진로 고민, 동성 및 이성 친구 문제, 따돌림, 학교 폭력, 성격 문제, 성 문제, 이러한 어떤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은 비교적 단순했다라는 거죠. 단순했어. 그래서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해결 방안이나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단순한 건 뭐냐면 개별적인 접근 중심으로 이것들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단순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나 접근 방법도 개별적인 접근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과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문제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이제는 다양해지게 됐다는 거죠.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이러한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어떤 이런 그 개입이 이제 요청이 된다 이런 것이 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급격한 이러한 신체의 변화, 자아 정체감의 혼란, 성적 중심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학교,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공동체가 붕괴된 지역 사회, 그다음 무분별한 정보가 박람하는 미디어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제는 오늘날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또 하나에 보면 이제 인터넷 환경입니다. 인터넷 환경. 자, 인터넷 환경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뭐냐면 게임 중독, 그다음에 성폭력, 성착취, 음란 사이트 접근 이러한 어떤 문제들의 접근이 쉬워졌다는 거죠.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적인 이제 치료와 이 개입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학교 폭력, 자살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학교 내부에서 자정적 해결이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는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문제는 단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접근법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해서 따돌림이라든지 폭력, 자살 이런 어떤 학교 내부의 자정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또 비행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청소년 비행은 뭐냐면 저연령화의 이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행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한 수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이 재범률도 어떤 높은 재범률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자, 여기는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어떤 대상의 욕구 및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문적인 정책과 복지 실천 개입이 이제는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런 청소년 문제는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이러한 청소년 대상의 욕구라든지 문제 유형, 그다음에 전문적인 정책이라든지 복지 실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게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실제로 청소년 문제는 문제 발생 후 개입을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발생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 뭐가 필요할 거예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입구 외양간 고치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소입구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실적으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문제에 취약한 요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과 건강한 성장, 그 다음에 발달을 위해 폭넓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요보 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과 그 다음에 건강한 성장, 그 다음에 이 발달을 위해서 이제 폭넓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접근될 때 우리의 청소년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 또 이런 어떤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 그 다음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자, 사회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 그런 어떤 복지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 청소년의 필요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자, 한국 사회는 1997년 뭐가 일어났죠? 1997년 어떤 면에서는 경제 어떤 외환위기 IMF, 1997년에 외환위기와 같은 이런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계로 인해서,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이거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위험을 경험하다 보니까 IMF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뚜렷한 경제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갖고 직장을 잃었고, 이러다 보니까 낮은 청년 취업률, 그다음에 높은 실업률, 고용의 불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IMF 이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전체 사회의 불안이 여기에서는 이제 불안정한 요소는 계속되고 일어났다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면 어떤 층들이 이제 일어났냐면, 대량 실업이라든지 절대빈곤층, 차상위 계층이 증가되고 가정해청,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제 유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뚜렷한 경제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경제 성장이 없이 청소년 취업률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 안정은 불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를 맞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위기가 곧 가정의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가정의 위기, 사회의 어떤 그런 위기는 가정의 위기가 연결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요구, 청소년 복지 욕구가 이제는 증가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증가되면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러한 어떤 요소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소년 복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유해 환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주는, 그렇죠. 이 유해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 그 다음에 발달, 이거에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발달, 여기에 어떤 그 이 요소다. 이 장애 요소. 그래서 유해 환경은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이버의 어떤 유해한 환경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유업소라든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매체,
그다음에 어떤 유해한 약물,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러한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상업주의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대중매체의 이 영향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따면서 폭력적이고 상업주의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면 유한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한경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상업주의적인 이 대중매체 선정적인 대중매체와 음란물 인터넷 음란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가치 어떤 규범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혼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폭력과 각종 범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에 대한 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윤리에 대한 어떤 부재.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이 바로바로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폭력이나 성매매, 미혼모 이런 것들과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치 규범의 부재 안에서 청소년들은 혼란을 겪고 폭력과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자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이 모니터링과 철저한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학교나 도서관 이런 주변에는 어떤 그런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야금야금 더 좁혀오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가면 뭐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어떤 성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잘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 관찰하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다듬어지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양성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유해 환경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성이 이제 필요하고 문화복지 시설은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이제 제공이 요청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가 유한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보호하기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세 번째는 뭐냐는 자,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상황 안에서 청소년 복지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는데 자,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과 생활 환경에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경제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치의 초점을 우리가 가치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6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80년대 이제 민주화잖아요. 1960년대 이르기 들어서면서부터 70년대, 80년대 이제 산업화를 이루어가면서 엄청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왔는데
근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황금만능주의, 모든 것들이 돈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한테 느끼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그냥 잘 먹고 잘 쓰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에도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돈 많이 버는 의대를 많이 간다든지, 응? 여기에서는 어떤 과학고를 나왔는데도 의대를 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 그러면 미래 산업이 발전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기술적인 거는 퇴폐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뭐 어떤 뭐 의대가 쉽게 가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측만 황금만주주의 사상만 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성과 위주. 그 과정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중요한데 이 과정은 다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결과, 성과가 뭐냐? 이런 어떤 성과주의,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주의. 그래서 내가 너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내가 뒤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경쟁을 더욱더 어떤 면에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때는 이제 뭐 수능고사, 수능시험 어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했던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능을 보고 뭐 정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제 각 대학에서 입학고사를 받잖아요. 이제 실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대학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입시 위주 교육에 이제 경쟁으로 과정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기존에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교육제에 대한 어떤 이제 거부감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이제 우리가 7차까지 우리가 바뀌어 왔나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바뀌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교육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대안학교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동등한 어떤 수혜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대안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의 욕구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과 위주, 황금만능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외우고 암기하고 뭐 이런 어떤 측면에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거기에 따른 그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생도 동등한 이 교육의 수혜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균등한 이 교육 기회권 이런 어떤 건에 대한 어떤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라든지 대안교육과 증가하고 있고 학교 부적응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동등한 학교에 어떤 그런 그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어떤 균등 교육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 제도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교육권을 보되고 그 다음에 자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학교 교육의 그 장애이고 동시에 생활교육의 장으로서의 어떤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 학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학교 안에 어떤 역기능 문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냐면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지만 우리들도 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그런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그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역한 분들도 그냥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 교육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교육 적인 것을 어떤 1년 내에 이제 이런 그 어떤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 교육 형태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교육권에 대한 어떤 인식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학교 안에 어떤 역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 형태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권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이제 더욱 확대됐다는 거죠. 청소년 필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대됐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측면, 그다음에 가정적 측면, 청소년의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는 어떻게 돼요? 곧 국가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과 가족의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개입과 지원 이런 것들이 개입과 지원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 복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30분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10분 휴식하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